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6월 16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스피 기준에서 역사적인 흐름을 오늘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가, 종가 모두 역사적인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수적인 흐름은 그래서 뭐 긍정적이었고 한데, 상승 종목수도 많아요. 코스피가 하락수 종목수 대비해선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재미있던 증시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오후에 오후장이 굉장히 뭐 횡보하면서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인데, 우선 아시아 증시 먼저 체크하고 다시 한국 증시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니케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게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뭐 내각 불신임만이니 뭐니 해서 어제 뭐 9월에 뭐 선거를 하니만 선거를 뭐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가운데 뭐 지수가 뭐 종목들이 빠지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뭐 독특한 건 우리가 뭐 시장이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하락 종목수가 많을 때가 있는 것처럼,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증시 자체는 하락을 했는데 상승 분야 자체는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결국에 대형주들이 빠지면서 이러한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보면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하락이 연속적으로 하나 둘 세 번 연속 하락이 나왔고, 지금 요 라인을 완벽하게 어제 살짝 뭐 거쳤다라고, 뭐 정확히는 깨긴 했지만 어제도 어쨌든 확실하게 깨면서 음봉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 지금 중국 포털인데 여기 중국에서는 뭐 30일 이동평균선을 좀 중요하게 보기도 하나 봐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 30일 이동평균선 깨놓은 상태다. 여기 양봉의 시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상승한 뭐 분야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중국 증시가 뭐 상승을 할 때 우리 증시가 따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 증시가 빠질 때 중국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그렇긴 했죠. 뭐 흐름이 따로 가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또 독특한 게 우리 증시의 특정 분야가 빠질 때 중국에서는 그 분야가 오르고,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 또 뭐 한 몇 개월 전이었죠. 중국 증시, 정확히 이제 우리 증시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도 흐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중국 자금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우리 증시로 좀 유입된 거 아닌가라고도 추측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추가로 이제 중국 관련 이제 뭐 G7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이 내용도 있고 하니까,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 대한 뭐 투자 심리가, 뭐 글로벌 자금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우리 증시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일단 보시다시피 외국인 매수했고, 기관은 막판에 던졌어요. 막판에 던지고 뭐 외국인은 오히려 더 사는 부분이 발생했고, 어쨌든 양매수가 진행됐던 하루였다. 개인만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순매수 마켓 전체에 대한 순매수 금액이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왜냐면은 이때라든지 뭐 5월이라든지 1월 달에 그런 흐름에 대한 뭐 상승 및 상승한 날의 그런 흐름에 비해서는 좀 금액 자체가 스몰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증시가 뭐 거래량은 올라간 것도 있고 올라갔다, 고점을 만들어냈다라고 봤을 때는 매도 압력이 덜한 거 아닌가. 물론 지금 FOMC를 결과를 앞두고 관방에서 쉽게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뭐 금액 자체가, 매수 들어온 금액 자체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5월처럼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우리는, 물론 5월과 같은 이러한 흐름을 완벽하게 비슷하게 똑같게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5월에는 어떻게 보면 치면서 이렇게 양봉 자체 크게 만든 상황이었고, 오늘은 양봉 자체가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때리듯이 내려오기엔 조금 무리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약간 까딱 잘못하면 어쨌든 고점 만들고 다시 한번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아니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음봉을 떼이면서 내려올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봐야겠고, 하여튼 다양한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어쨌든 오늘의 양봉은 땡큐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인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 뭐 주요 뭐 결국에 정치 테마주들 굉장히 움직임이 꽤 나왔던 하루였고, 워낙 정치 테마주들이라고 뭐 다 같이 막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특정 인물에 대해서 워낙 정치 테마주가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따로따로 움직이고 뭐 정책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꽤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또 어떤 종목은 또 하락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오늘 또 특징적인 건 최근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분 뭐 쌍방울이 주가가 뭐 그런 뭐 인수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인데 급락이 나온 하루가 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기대감이 좀 소멸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은 예상된 흐름이 연출됐다. 신세계와 롯데가 붙었는데 어떻게 보면 롯데가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돼서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신세계 쪽에서 가져가는 흐름이 나온 부분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슈적인 부분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통신주들이 좀 약세를 나온 하루였으며, 또 이제 뭐 나머지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뭐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스피가 지수가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이 잘 올라왔겠죠. 대형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중형주 이렇게, 그리고 소형주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대형주 상승률이 어쨌든 차트는 결국에 뭐 지수 차트는 대형주 위주로 가고, 대형주는 이 고가를 넘기진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뭐 여러 다른 방송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중형주 소형주 강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형주가 움직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약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소형주 중형주 대비해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형주로 자금이 몰렸으니까 오늘 지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현대글로비스,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좀 눈에 좀 띄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좀 양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금액 기준으로도 가장 좀 많이 상위에 포진하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도 꽤 사는네요. 그래서 뭐 조금 뭐 여기 매물이 좀 꽤 있지만 약간 대형주로 관심 가질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조금 조정을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 아닌가 싶고, 또 오늘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LG생활건강, 굉장히 뭐 워낙 외국인과 기관의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정말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쭉 올라왔죠. 정말 추세가 끝나지가 않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뭐 조금 저조했던 흐름이 연출됐었으나 오늘 그 흐름을 완전히 만회하는 흐름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외국인이 결국에 주도를 만들어낸 흐름이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하나 더 보면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바로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을 뚫어놓으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를 좀 해준 하루였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봤고, 분야적으로는 이제 통신주가 약했다는 부분 체크를 해봤고, 조금 그리고 추가로 정치 테마 움직임이 오늘 꽤 있었던 하루였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 뭐 금융주도 움직임이 꽤 있었다는 것도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추가로 또 하나를 더 보면, 볼까요? 코스닥을 안 봤네요. 코스닥을 빠뜨렸는데, 코스닥을 봐야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뭐 인터넷 쪽이 뭐 강했다라고 뭐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 정치 테마로 엮인 종목이 강하다 보니까 끌고 올라가면서 강했던 부분이라 큰 뭐 의미 부여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양봉을 여기 한번 보여주고, 하나 오늘 양봉이긴 한데 어쨌든 쉬어가는 캔들로서 단봉의 도치 캔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 타고서 양봉 한번 빵 때려주면은 굉장히 흐름이 베스트한 흐름으로 이어질 텐데,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도 이제 흐름이 분봉상 계속적으로 코스피를 좀 추정하려고 하는 흐름이었고, 좀 지루했던 부분도 있었고, 좀 코스피보다는 덜 지루하긴 했지만 막판에 이렇게 때리면서 끝난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도 분봉을 좀 보면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분봉상의 흐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의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낸 건 긍정적이지만, 경계를 우리가 늦추진 말자. 오히려 사람들이 경계감이 사그라들 때,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아까 제가 금액이 아쉽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가 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부터 이제 뭐 미국의 FOMC 결과도 이제 생각을 하긴 해야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닌 다른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추격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이제 가는구나, 다시 시장이 가는구나 해서 막 추격 매수를 오전부터 막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들어 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경계를 끈을 놓지 말고, 또 내일 특히 이제 오전의 흐름은 절대적으로 항상 뭐 시장에서 언제나 그렇긴 하지만 절대 따라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 뭐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영상이 사실 굉장히 뭐 여러 번 다시 찍고 부분이라 뭐 좀 조금 뭐 약간 오히려 더 깔끔했던 부분이 사라지고, 또 그 내용은 조금 더 추가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상 하단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신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